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엘지브레이크 토폴로지, 대수석 유상수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가 멍크레스의 토폴로지인데 그 중에 파트 2에 해당하는 엘지브레이크 토폴로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 챕터 9 펀더멘털 그룹에 대해서만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펀더멘털 그룹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펀더멘털 그룹은 엘지브레이크 토폴로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그 아이디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폴로지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 두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다고 할 때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서로 같은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같다라는 말은 호메오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들이 호메오픽한지 하지 않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먼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는 set x가 있는 거죠. 또는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스페이스 위에 어떤 t라는 토폴로지가 정해져 있으면 이것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토폴로지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스페이스 위에 오픈 세트를 정의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페이스 위에 오픈 세트의 컬렉션인 이 토폴로지를 정의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홈오피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떤 x하고 y라는 두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고 그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사이에 f라는 매핑 또는 펑션 같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런 매핑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이 f가 이 세 가지 조건, 바이젝티브 하면서 f가 컨티뉴어스 펑션이면서 f의 인버스도 컨티뉴어스 펑션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저희가 이 f를 호메오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하고 y 사이에 이런 호메오피즘 f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때 이 두 스페이스가 x하고 y가 서로 호메오픽하다, 토폴로지컬하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 y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호메오피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 스페이스가 같은 것인지 토폴로지컬하게 같은지 다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것이 호메오피하다는 것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거죠? 두 스페이스가 호메오픽하다는 걸 보인다는 말은 결국은 이런 호메오피즘 F를 찾는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컨티뉴어스 매핑이면서, 그죠? X에서 Y로 가는 컨티뉴어스 매핑이면서 그 인버스도 컨티뉴어스인, 그죠? 컨티뉴어스면서 인버스도 컨티뉴어스인,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말은 당연히 바이젝티브라는 조건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이런 호메오피즘을 제가 컨스트럭팅 할 수 있느냐, 이런 호메오피즘을 만들 수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스페이스가 호메오픽하단 말은 저희가 컨티뉴어스 매핑이면서 인버스도 존재해서 그것도 컨티뉴어스가 되는 그런 호메오피즘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두 스페이스가 호메오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호메오픽하지 않다라는 걸 보인다는 말은 이런 호메오피즘이 없다라는 걸 보이는데,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호메오픽하지 않다라는 걸 보인다는 말은
컨티뉴어스 펑션이면서 인버스도 컨티뉴어스인 이런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이는 문제인데, 이것을 보이는 것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적당한 토포로지컬 프로퍼티 또는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토포로지컬 프로퍼티 또는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는 이런 말이에요. 여기 x하고 y라는 두 개의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x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또 y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이것이 있는데 그것의 값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나 어떤 프로퍼티, 특징을 말하는 거고, y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나 어떤 프로퍼티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이 x하고 y가 서로 호모모픽했다, 그러니까 토포로지컬하게 같은 스페이스였다, 그러면은 그 펑션 또는 이 프로퍼티의 결과가 같은 값을 갖게, 그죠?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저희가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 또는 토포로지컬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포로지컬하게 같은 스페이스는 같은 프로퍼티를 갖는다 또는 같은 값을 갖는다, 이것을 토포로지컬 프로퍼티 또는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컴팩트를 보겠습니다. 두 스페이스가 토포로지컬하게 같으면은, 그러면 둘 다 컴팩트가 되거나 둘 다 컴팩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컴팩트는 일종의 토포로지컬 프로퍼티가 되는 겁니다. 토포로지컬하게 같은 스페이스인데 하나는 컴팩트가 되고 하나는 컴팩트가 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커넥티드도 마찬가지예요. 한 스페이스가 커넥티드면 그것과 호모모픽한 또 다른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도 항상 커넥티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포로지컬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또 메트라이저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토포로지컬 프로퍼티 또는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x하고 y라는 두 개의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것의 토포로지컬 프로퍼티를 살펴봤더니 서로 같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두 스페이스가 호모모픽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어떤 토포로지컬 프로퍼티를 찾았는데 한 스페이스에서는 그것이 만족을 하는데 다른 스페이스에서는 그것이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두 스페이스가 서로 혼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펀더멘털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그룹은 두 개의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동일한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면은, 즉 호모모픽하면은 같은 결과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토포로지컬 스페이스의 펀더멘털 그룹이 서로 다른 애다, 그러면 이 두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호모모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 펀더멘털 그룹은 아주 좋은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은 이 펀더멘털 그룹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의 특징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토포로지컬 스페이스 X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펀더멘털 그룹을 저희가 정의하기 위해서 패스라는 것과 또는 룹이라는 개념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패스나 룹들을 사용해서 이 펀더멘털 그룹을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패스들이 있으면은 이 패스들 사이에 또는 룹들이 있으면 이 룹들 사이에 어떠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그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저희가 호모토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패스들 사이에 패스 호모토피와 룹들 사이에 호모토피라는 개념을 저희가 먼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점차 배우게 될 텐데요. 이 호모토피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R2 이것은 플랜을 말합니다. 평면인 플랜을 말하는데 이 R2 위에서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 여기 검은색으로 칠한 이 두 점을 저희가 고정을 시켜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픽스드 포인트가 이 플랜 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 패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패스라는 것은 이 양쪽의 두 끝점을 고정시킨 그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양쪽 끝점을 이어주는 이 선 하나가 지금 A라는 패스가 되는데, 이 패스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은 고무줄인데 끊어진 고무줄이겠죠. 그래서 끊어서 양쪽 끝허리를 이 픽스드 포인트에 고정을 시킨 고무줄선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무줄선의 특징은 제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비틀 수도 있죠.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면 위에서 이 양쪽 끝점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사이에 있는 이 고무줄선을, 이 패스를 저희가 부드럽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티너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겹치거나 아니면 구부리거나 늘릴 수는 있지만 단 하나, 자르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르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을 저희가 부드럽게 움직여서 다른 모양의 패스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패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패스 B가 있다고 할 때 실제로는 저희는 A라는 패스를 자르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여서 B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내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A에서 이쪽 부분을 이리 움직이고 이 부분을 이리 움직이고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밀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패스를 커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패스 호모토피라고 부릅니다. 패스 호모토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제가 패스 호모토피가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이 A하고 B라는 두 패스가 같은 타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타입을 가졌다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패스 호모토피 타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플랜에서 픽스드 포인트 두 점을 정해 놓은 다음에 이 양쪽 끝점을 이어주는 패스들이 많이 있을 텐데, 플랜에서는 실제로는 어떤 두 종류의 패스가 있더라도 저희가 한쪽 패스 A를 한쪽 패스 B로 보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플랜에서는 걸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도 저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어떤 두 개의 패스가 있어도 두 패스 사이에 패스 호모토피가 항상 존재하죠. 그 말은 이 플랜 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같은 패스 호모토피 타입을 갖는다. 그러니까 업투 패스 호모토피로 이 안에는 정확히 한 개의 타입의 패스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플랜에서 저희가 이 패스 호모토피를 따져봤는데, 만약에 이 플랜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토포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전혀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번에는 플랜에서 한 점을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여기 원점 하나를 뺐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원점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패스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있는 이
한 점, 구멍만큼은 지나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구멍을 지나가려고 하면 어딘가 끊어져서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패스 오모토피에서 이 패스가 끊어지는 걸 허용을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빠진 한 점, 구멍은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패스들을 비교해 볼까요? 지금 현재 양쪽에 픽스드 포인트 두 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당한 패스 A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패스 B가 이렇게 놓여 있네요. 그러면 이 패스 A와 패스 B는 어떤가요? 이것은 패스 오모토픽 하겠죠. 왜 그러냐면 A라는 패스를 B라는 패스로 여기 빨간색 선들을 따라서 제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원점이라는 구멍은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패스 오모토피가 존재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A하고 B는 어떻죠? 같은 타입 또는 같은 패스 오모토피 타입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C를 볼까요? C라는 패스가 이 구멍 밑에 쪽에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B라는 패스를 이 C라는 패스로 저희가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싶은데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이쪽으로 저희가 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B에서 C로 가는 그런 패스 오모토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에서 C로 가는 패스 오모토피는 이 빠진 원점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B하고 C는 다른 패스 오모토피 타입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랜하고 달리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타입의 패스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과연 몇 가지 종류 타입의 패스가 존재할까요? 예를 들면 그 빠진 구멍의 위에 있는 패스 하나와 밑에 있는 패스 이 두 개면 충분할까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패스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타입을 갖는 패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류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멍이 있고 제가 지금 양쪽의 끝에 픽스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 종류의 패스를 만들어 볼 텐데 예를 들면은 이 구멍 밑으로 가는 이거 하나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단 0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다른 종류의 다른 타입의 패스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패스 오모토픽 하지 않은 패스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볼 텐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방금 위에 설명한 것처럼 구멍의 이번에 위쪽으로 가는 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밑으로 가는 패스하고는 패스 오모토픽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사이 구멍이 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은 여기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것, 이 화살표대로 한 바퀴 도는 것을 저희가 이 구멍을 따라서 저희가 한 바퀴를 돌았다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방금 했던 요 패스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기준을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구멍을 따라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돈 다음에 다시 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구멍을 한 바퀴 돈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구멍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았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패스입니다. 이것은 방금과 같은 표현으로 한다면은 여기까지 와서 구멍을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두 바퀴를 돌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와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두 번을 돌고 그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네거티브 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것은 여기 0에 해당되고 이것은 여기 1에 해당되고 이것은 2에 해당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모든 정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 구멍을 따라서 돈 횟수 플러스 방향으로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았느냐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이 정수들하고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만 얘기하자면은 같은 바퀴수를 돈 패스들끼리는 항상 패스 호모토픽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두 바퀴 돈 패스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가서도 결국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서 간 게 있다고 합시다. 모양은 훨씬 더 복잡해졌지만 이렇게 해도 결국은 두 바퀴 돈 것끼리는 항상 패스 호모토픽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타입을 갖는 패스들을 업투 패스 호모토픽으로, 그러니까 타입으로 분류하자면은 정확히 정수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정수의 개수만큼의 무한히 많은 서로 다른 종류 타입의 패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랜하고 많이 달라졌죠. 플랜에서는 한 가지 타입의 패스밖에 없다면은 이 플랜에서 원점을 구멍을 하나 뺀 것은 정수계만큼의, 그죠? 정수계만큼의 서로 다른 종류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의 점을 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재현이 되겠죠? 제가 두 점을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P라는 한 점과 Q라는 한 점을 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패스 호모토픽 하지 않은 타입의 그런 패스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원점을 뺀, 한 점을 뺀 것보다도 더 다양한 종류의 다른 종류의 패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이 두 점 밑으로 간 이것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기준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패스를 한번 볼까요? 이 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패스를 저희가 이 녹색인 기준 패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먼저 와서 지금 현재 P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P를 따라서 한 바퀴를 더 돌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Q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가면은 그것이 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을 잘 보면은 P를 마치 한 번 돈 것 같지만 이 녹색 기준을 생각해서 보면은 P를 따라서 두 바퀴를 돌고 Q를 한 바퀴 돌고 다른 쪽 끝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P를 두 바퀴를 돌았고 Q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다른 패스를 볼까요? 이 패스인데요. 이 패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녹색 기준 패스를 보고 따라가 볼 텐데 이쪽으로 먼저 왔죠. 여기서 지금 Q를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P를 같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나서 패스가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Q를 반대로 한 바퀴 돌고 P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Q 인버스 P 이런 형태의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기준을 하나 잡아놓은 상태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다른 패스들은 P를 그리고 Q를 몇 바퀴를 돌았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P를 먼저 돈 다음에 Q를 도는 것과 Q를 먼저 돈 다음에 P를 도는 것이 또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P하고 Q 두 개의 마치 두 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표현하는 워드 있죠? 단어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그룹이 여기 있는 것처럼 G, Free Product G가 됩니다. 여기서 이것의 기호는 Free Product인데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플랜에서 구멍을 하나씩 더 뚫을 때마다 여기서 생성되는 그 서로 다른 타입들의 패스들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저희가 펀더멘털 그룹을 이해하는 기본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패스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라는 것을 잡았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들도 바뀌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준을 잡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그죠? 매번 할 때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기준이 된 패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패스이기 때문에 이 양쪽 끝점을 제가 이 패스를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쪽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가까이 이동을 시키면은 이 패스가 기준 패스가 아주 짧아지죠. 만약 저희가 이 두 점을 합쳤다고 할게요. 이번에는 이 기준이 되는 이것을 저희가 ED 보내고 ED 보내서 저희가 이 점 한 점을 그러니까 그냥 한 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 패스를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이 패스의 양쪽 끝점을 전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패스를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때 사용되는 것이 룹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패스로 하지 않고 룹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룹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이제는 제가 끊어지지 않은 그 고무줄로 생각하는 거죠. 서클이니까요. 고무줄로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놓고 조금 전에 보였던 플랜과 또 플랜에서 한 점을 뺀 것 또는 플랜에서 PQ라는 두 점을 뺀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번에는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조금 전에는 제가 패스였기 때문에 양쪽 끝점이 항상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였고 그 두 패스 사이에 부드럽게 끊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패스 호모토피라고 했다면은 이번에는 제가 룹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양쪽 끝점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한 점을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정시키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요. 그랬을 때 이 두 룹 사이에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끊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이번에는 호모토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모토피가 있냐 없냐로 이제 따질 텐데 일단은 플랜을 볼까요? 플랜에는 어떤 구멍도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A라는 룹이 있고 그리고 B라는 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룹 사이에 저희가 항상 A를 B로 고무줄을 늘리고 비틀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하고 B 둘 사이에 호모토피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이 플랜 위에서는 이 룹도 한 가지 종류의 타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것이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플랜에서의 이 룹들의 업투 호모토피로 따졌을 때 그것에 대응되는 펀더멘털 그룹은 이 트리벨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원점이 빠졌다고 하겠습니다. 원점이 빠져 있으면 지금 여기 두 개의 룹을 한번 볼까요? 여기 A라는 룹이 있는데 A라는 룹은 지금 이쪽 구멍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았네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B는. 그래서 제가 N을 1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C라는 룹은 어떤가요? 이 구멍을 따라 돌지 않았죠? 전혀 별개로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N을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A, B, C 세 개는 지금 이 구멍을 따라 돈 횟수가 다르죠. 다르다는 말은 절대 하나를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 구멍을 지나지도 않고 또는 이 룹을 자르지 않고 하나에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전부 호모토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 B, C 전부 다른 종류의 타입의 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저희가 N을 0으로, N을 1로 또는 -로 표현한 것처럼 실제로는 정수계만큼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구멍을 따라서 몇 바퀴 도느냐로 결정이 되고, 같은 횟수만큼 구멍을 도는 것끼리는 항상 그 사이에 호모토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펀더멘털 그룹은 G가 됩니다. 그래서 이 G는 이 P의 N승, 그러니까 P를 따라서 몇 바퀴를 돌았느냐로 표현이 됩니다. 이 P라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구멍을 한 바퀴 돈 것을 제가 P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따라 몇 바퀴를 도느냐, 그래서 P의 N승이란 말은 이 구멍을 따라서 N 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룹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때 이 P를 제가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릴레이션이 따로 있지 않죠. 이번에는 이 플랜에서 P하고 Q라는 두 점을 저희가 빼고 보겠습니다.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 지금 플랜이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경우에는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감아 도는 방향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 점을 아까 말하면 그 패스에서 기준된 패스를 저희가 한 점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 한 점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P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것을 저희가 P라고 하고,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걸 저희가 Q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하고 Q를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패스를 볼까요? 이 패스는 P를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고, Q를 같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고, 또 한 바퀴 돌았죠. 그러니까 Q를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고, 다시 P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P를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고, Q를 같은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고, P를 반대 방향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P 인버스 Q 제곱 P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P를 반대 방향으로 총 두 번 돌았고 Q를 같은 방향으로 두 번 돌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P를 먼저 돈 것과 Q를 먼저 돈 것 두 개가 서로 달라요. P를 돈 다음에 Q를 돈 것과 Q를 돈 다음에 P를 돈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나중에 그룹에서는 아벨리안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넌 아벨리안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룹이 있을 때 그 룹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은 P하고 Q라는 두 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두 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어들, 워드들로 다 표현이 되겠죠. P를 돌고 Q를 돌고 다시 P를 따라서 돌고 Q를 따라서 돌고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단어들이 전부 각각 다른 종류의 타입의 룹들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그룹이 펀더멘털 그룹을 저희가 G 프리 프로덕트 G라고 하는데, 여기 잘 보면은 이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P를 따라 도는 것이 하나의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고, Q를 따라 도는 것이 또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P하고 Q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릴레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만 두 개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프리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세 종류의
나중에 펀더멘털 그룹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면 세 종류의 펀더멘털 그룹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플랜과 플랜에서 한 점을 뺀 것과 플랜에서 두 점을 뺀 것은 다른 종류의 펀더멘털 그룹을 갖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스페이스는 토폴로지컬하게 다르다, 호메오픽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펀더멘털 그룹이 토폴로지컬 인베런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룹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룹들 사이의 호모토피, 그러니까 업투 호모토피죠. 이것을 이용해서 그룹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저희가 앞으로 펀더멘털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학기 계속 배우게 될 펀더멘털 그룹의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세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R2가 있고 R2에서 원점을 뺀 것, 그리고 R2에서 두 점을 뺀 게 있는데, 이 세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과연 호메오픽하냐 하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토폴로지컬 인베런트 중에는 컴팩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커넥티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스페이스는 전부 다 컴팩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개 다 컴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들이 서로 같다 다르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개 다 커넥티드잖아요. 그러니까 커넥티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같은지 다른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을 해봤더니 플랜은 펀더멘털 그룹이 여기 있는 것처럼 트리비얼이 되었고, 플랜에서 한 점을 뺀 것은 펀더멘털 그룹이 제너레이터가 하나인 그룹이 되었고, 그리고 플랜에서 두 점을 뺀 것은 펀더멘털 그룹이 이 G 두 개로 된 제너레이터 두 개인 프리 프로덕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각각 다른 종류의 펀더멘털 그룹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뭘 말할 수 있냐면, 이 세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서로 호메오픽하지 않다, 토폴로지컬하게 다른 스페이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아이디어를 2디멘셔널 케이스에 한정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디멘셔널 케이스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예이니까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스피어라는 것이 있죠. 이 스피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약자로 S2라고 쓰는데, 여기 2는 디멘전을 말합니다. 2디멘셔널 스피어이기 때문에 약자로 S2를 썼고, 여기 토로스가 있습니다. 토로스의 약자를 따서 T와 그리고 디멘전이 이기 때문에 T2로 썼습니다. 이 토로스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도너스 있죠. 도너스인데 속이 비어있는 도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디멘전이기 때문에 도너스의 바운드에 있는 그 서피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좀 특이해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여기 토로스하고 토로스 두 개를 적당하게 이어 붙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가운데 선을 따라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붙이는 방법을 저희가 커넥티드 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샵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커넥티드 썸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토로스를 커넥티드 썸을 따라서 붙였기 때문에 저희가 T2 커넥티드 썸 T2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두 개를 붙였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더블 토러스란 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토러스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 거죠. 더블 토러스는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이 구멍을 제가 지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너스가 두 개 있는 토러스니까 지너스 2 토러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토러스를 계속 커넥션을 해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총 n번을 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토러스를 n번 커넥트섬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n번을 했기 때문에 지너스가 n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너스 n 토러스라도 하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구멍이 n개 뚫린 그런 토러스가 나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2디멘셔널 매니폴드라고 하고, 또는 간단하게 서피스라고 하는데, 이 2디멘셔널 서피스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오리엔터블 서피스가 있고 또는 non orientable surface도 있습니다. non orientable surface라는 것은 실제로 얘가 메비우스 밴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non orientable surface가 되는 건데 오늘은 non orientable 케이스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orientable surface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어, 토러스, 더블 토러스, 지너스 N 토러스들이 쭉 있는데 실제로 non orientable을 제외한 그냥 orientable surface만 따지면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이 전체가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종류의 orientable surface는 없습니다. 제가 말한 건 컴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운더리가 없는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오리엔터블 서피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다 다른 종류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지 아니면 이 중에 혹시 몇 개는 같은 것이 중복된 건지 이걸 좀 판별해 보려고 합니다.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를 써서 할 텐데 만약에 제가 컴팩트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컴팩트가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모든 서피스들은 전부 컴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팩트라는 성질을 가지고 이 서피스들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예를 들면 커넥티드는 어떤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커넥티드로도 전부 다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을 분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각 오리엔터블 서피스들의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해서 이 펀더멘털 그룹이 서로 다른 것들이 나오면은 서로 다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걸 저희가 보여주는 게 되죠. 그래서 펀더멘털 그룹들을 계산을 해볼 텐데 자세한 계산 방법은 저희가 이번 강의가 거의 마쳐갈 때쯤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이디어만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스피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스피어에서 여기 A라는 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라는 룹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A나 B가 어떻게 꼬였건 간에 지금 이 스피어 위에는 지금 전혀 방해물이 없죠. 내가 이 룹을 움직이는데 구멍도 없고 방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룹도 실제로는 서로 호모토픽하게 됩니다. 즉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호모토픽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S2의 경우는 스피어의 경우는 모든 룹들이 한 점으로 슈링크한다는 말은 한 점으로 호모토픽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 그 말은 어떤 서로 다른 두 룹이 있더라도 한쪽 룹에서 다른 쪽 룹으로 호모토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업투 호모토피로 따졌을 때는 이 안에는 한 가지 타입의 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펀더멘털 룰을 계산하게 되면은 트리비얼이 나옵니다. 트리비얼 그룹이 나오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트리비얼 그룹이 나오게 되고, 이번에는 토루스를 살펴볼까요? 토루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알파라는 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로스의 긴 쪽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롱지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타는 짧은 쪽으로 한 바퀴를 돌았죠. 이것을 제가 이 토로스의 머리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롱지튜드를 따라 도는 룹 알파와 머리디안을 따라 도는 룹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토로스 위에서는 이 롱지튜드인 알파를 머리디안인 베타로 호모토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이 알파라는 룹과 베타라는 룹은 서로 다른 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서의 룹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 룹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도는 룹을 볼까요?
이 룹은 잘 보면 결국은 알파를 따라서도 한 바퀴를 돌았고 베타를 따라서도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와 같이 이 P하고 Q가 그 제너레이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번엔 알파하고 베타가 제너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방금 제가 그린 이 룹은 알파를 한번 따라 돌았고 베타를 한번 따라 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토로스 위에서는 내가 알파를 먼저 돈 다음에 베타를 도나 베타를 따라서 돈 다음에 알파를 따라서 도나 실제로는 같은 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로스는 아까 R2 플랜에서 두 점을 뺐을 때 P라는 구멍을 따라 돈 룹과 Q라는 구멍을 따라 돈 룹이 있다고 할 때 P를 먼저 돌고 Q를 돈 것과 Q를 먼저 돈 다음에 나중에 P를 돈 것은 서로 다른 룹이었잖아요. 그런데 토로스 위에서는 알파를 먼저 돈 다음에 베타를 나중에 도나 베타를 먼저 돈 다음에 알파를 따라 도나 같은 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알파 베타하고 베타 알파 같기 때문에 그룹에서 말하면 아벨리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토로스 위에서는 결국은 제너레이터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알파 베타라는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파 베타하고 베타 알파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알파 베타하고 베타 알파가 같기 때문에 저희가 릴레이션이 하나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있고 하나의 릴레이션이 있는 그런 그룹이 됩니다. 그런데 알파 베타하고 베타 알파 같다는 것이 아벨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어떤 종류의 예를 들면은 알파 인버스 베타의 제곱 알파의 인버스가 있는데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조금 전에 이걸 플랜에서 두 점 PQ를 뺐을 때는 알파하고 베타를 PQ라고 했을 때 이게 서로 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알파 베타하고 베타 알파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 경우는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우도 알파하고 베타 두 개의 알파벳으로 표현될 수 있는 워드들인데 알파 베타하고 베타 알파가 다 같기 때문에 알파를 전부 앞으로 빼고 베타를 전부 뒤로 뺀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알파의 M승 베타의 N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토로스 위에서 있는 모든 룹들은 알파의 M승 베타의 N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그룹을 저희가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 기호가 디렉트 프로덕트 또는 디렉트 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그룹이 이번에는 G 디렉트 썸 G가 됐죠. 그래서 스피어하고 토로스가 서로 다른 종류의 펀더멘털 그룹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개선하다 보면은 이 스피어하고 토로스하고 더블 토로스하고 지너스 N 토로스가 전부 다른 종류의 펀더멘털 그룹을 갖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들이 전부 다른 종류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2디멘전 케이스로 저희가 오리엔터블 서피스는 전부 찾았고 이게 전부 이 중에 하나라는 걸 보였고 그리고 이 각각이 전부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난 거죠.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